이 도표는 심신통합 모든 의식 상태는 저마다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식에 잠재되어져 있는 의식이라 그러면 어떤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기억을 머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서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 좋고 나쁜 구분 없이 어떤 그 우리의 표면의식을 통과해서 잠재의식에 어떤 그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했을 때 그 잠재의식에 자리 잡은 무의식에 자리 잡은 그런 것들은 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응어리진 것들,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 그런 것들이 응어리져서 그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사지, 팔다리 사지로 또는 몸통으로 어떤 그 통증으로 어떤 그런 그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서 어떤 우리의 의식을 백지 상태로 환원시키고자 어떤 심신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수련이고 또 그 곡선도 수련이고 곡선도 수련과 마찬가지로 수기화법을 통해서 곡선도의 수련으로 효과를 가져오듯이 수기화법으로도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식에 자리 잡는다 하는 그것이 표면의식에 여기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여기에 내부의식, 어떤 무의식에는 굉장히 많죠. 어떤 그 빙산의 일각보다는. 그래서 이 사고와 지각의 어떤 분별로 인한 어떤 그 언밸런스는 어떤 전의식을 통과해서 어떤 무의식의 자리를 잡는데 이런 것들이 응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또는 일반적으로 열등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으로 어떤 잘 나가고 어떤 잘 풀리고 어떤 성공한 사람들은 의식의 힘이 강함으로 이런 그 열등감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어지질 않죠. 쌓이게 되죠. 그러나 어떤 그 반대로 사회적으로 조금 그 성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열등감들이 이런 의식의 힘이 약함으로 인해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반대란 얘기죠. 즉 그 관법과 연법을 설명드렸을 때 연법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떤 거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런 그 의식의 힘이 강함으로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이 안 되지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이런 의식의 힘이 약할 때는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그런 관과 염은 서로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의식의 응어리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기억을 하고 있다. 그 우리 몸의 기억이 어디로 나타나냐? 사지, 팔다리의 몸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내고 어떤 오장육부의 이런 그 깃들어져 있는 감정과 관념까지도 풀어내서 이런 무의식과 그 의식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텅 빈 백지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수련이고 또 그 수련과 마찬가지로 수기화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 풀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곡선도 그 원리 중에 3단전 2단 호흡법을 활용하지만 이 정기신의 원리와 같이 이 수기화법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정기신 세 부분으로 오늘 수기압의 원리, 수기법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실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응용할 수 있는
국선도 단전 행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러한 수기법에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 종교나 어떤 자기의 어떤 신념 그런 것들이 종교에 있어서 어떤 그 성직자들이 어떤 신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희박할 때는 파괴를 하게 되듯이 또는 종교 믿음이 신심이 떨어지듯이 이러한 그 공부를 통해서 국리법을 통해서 국선도에 대한 어떤 신념 또는 어떤 이런 국리를 통해서 자기의 신념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신의 원리로 국선도 단전 행공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수련을 할 수 있듯이 이 수기법의 원리도 정기신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신에 해당하는 신이라 그러면 약간 정신적인 어떤 마음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되겠죠. 그래서 덮어주기, 감싸주기, 잡아주기 이것은 국선도 단전 행공에 다 나와 있죠. 손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각 행동을 하는데 또는 기의 체조, 마무리 체조에 있어서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몸에 갖다 댄다거나 또는 그 넓은 부위에 그 다음에 조금 좁은 부위에 무릎 같은데 허벅지 같은데 어깨 같은 데는 감싸주기가 되겠죠. 손으로. 그 다음에 발목이나 손목 같은데 좁은 데는 잡아주기가 되고 이러한 상태로 조용히 그냥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다 보면은 기라고 하는 전기와 같은 어떤 성격 때문에 기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운의 어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픈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공 어떤 의식적 어떤 의념적 치료, 기공 치료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불균형 부조화를 해소시켜 준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상 상태, 심신 안정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인 어떤 그런 그 수기법으로서는 눌러주기, 주물러주기, 비틀어주기 이것도 국선도 단전, 행공이나 기체조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눌러주기, 주물러주기, 비틀어주기 이런 것들은 기혈의 조화, 유연성 회복을 하는 효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움직여주기, 두드려주기, 밀어주기 이런 것들은 신체 균형과 근육의 유연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물론 세 가지는 다 하나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두 개씩으로도 또는 세 개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덮어서 눌러주기 이렇게 덮어서 비틀어주기 뭐 감싸 눌러주기 감싸 주물러주기 감싸 비틀어주기 이렇게 두 개로도 사용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감싸 눌러서 움직여주기 이렇게 또 감싸 비틀어서 밀어주기 이런 식으로 세 개로도 사용이 되어지지만 두 개로도 사용이 되고 단독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곡선도 기초조나 행공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손의 어떤 또는 그 쓰여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것이 지금 수기법의 원리고요. 수기압의 원리는 이런 그 압이라고 하면은 어떤 누르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신적 기력이 허한 사람과 실한 사람이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 중기단법의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체력 내는 또 건곤단법의 또는 원기단법의 어떤 그 체력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압력 국부적 증상이 또 음양으로 또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압력의 가감이라고 수기압 조절에 있어서는 압력의 가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기단법을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비교적 호흡을 얕게 하죠. 왜? 밑에 단전까지 자리가 잡혀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압력은 비교적 얕고 가볍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압력에 손으로 눌렀을 때 자극을 줬을 때 이 압력은 비교적 얕고 가볍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건고이나 원기 같은 경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압력은 비교적 깊고 무겁게, 호흡은 비교적 깊고 무겁게 길게 하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눌러서 압력을 해서 어떤 정지하고 움직이는 어떤 그런 변화는 이런 허한 사람의 음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작 속도는 비교적 빠르게, 그 다음에 양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지 지속 시간은 비교적 짧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기단법을 호흡이 짧죠. 건고이나 원기에 비해서. 또 동작도 원기에 비해서 빠르게 터울이 짧죠. 1분 20초 간격. 그러나 원기는 2분 40초 간격으로 바뀌듯이 이것도 정동 변화를 그렇게 생각하기 빠릅니다. 이거는 허한 사람한테 오래 지속 누르는 압을 지속을 세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또 실한 사람은 압력은 비교적 깊고 무겁게 하라. 이거는 원기 정도 호흡이 길고 또 동작이 바뀌는 텀도 이렇게 두 배지 않습니까? 일반 중기나 건고에. 그래서 동작 속도는 비교적 느리게, 그 다음 정지 지속 시간은 비교적 길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실한 사람은. 그래서 국선도의 어떤 원리와 같이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기화법의 원리가. 그래서 여기 허한 사람의 음증에는 대표적 수기법으로는 쓸어주기가 되겠습니다. 즉 음증이라 그러면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아주 약하고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쓸어주기 대표적 수기 방법이 그냥 손바닥으로 쓱쓱 쓸어주기만 해도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한 사람의 양증에 덮어주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손을 위에 한부에 덮어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수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증에 있어서 음양으로 구분해 놨습니다만은 대표적 수기가 주물러주기, 눌러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여기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한번 더 궁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도 단전 행공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기화법도 국선도 단전 행공과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허실 구분과 경락 응용 원칙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음양, 허실. 그 다음에 허한거를 음증이고 허증이고 이런 사람들은 쭉 한냉, 춥고 냉하자 이거죠. 서늘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침울하다, 침하다 이게 맥도 깊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만성병이다. 그 다음 침체돼 있고 하강이 돼 있고 이완이 돼 있다. 감퇴되고 위축이고 저림, 주로 저린다. 그 다음 부종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허증에다가 음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은 실하고 온열, 열이 있다는 거죠. 따뜻하고 열이 있다. 그 다음에 움직인다. 열이 있으니까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떠 있다는 거죠. 맥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 있다. 즉 육장육부 하면은 여기는 장이 되고 여기는 부에 병이 있다. 그 다음에 급성이다는 얘기죠. 양은 그 다음에 항진됐다. 침체하고 반대로. 그 다음에 상승이다. 긴장이 되어 있고 증진, 팽창의 기능이 있고 아프다 이겁니다. 저리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종창이 있다. 어떤 종기나 어떤 그런 뽀르지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허실은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락응용 원칙으로는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있겠습니다만 한 부위 위아래 아픈 부위를 직접 손대는 것보다는 아픈 부위의 위와 아래에서 다스려 주는 것이 우선은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두면부와 손 발끝의 양경이다 이 얘기입니다. 쭉 머리가 두통이 있다 그러면 손과 발끝의 양경, 양이라 그러면 장과 부 중에 부에 해당하는 경락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응하는 양경이나 음경이다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홀쭉한 사람은 뚱뚱하게 하는 경락으로, 뚱뚱한 사람은 홀쭉하게 하는 경락으로, 쉽게 말하면 양명경의 병이 있는 사람은 태음경으로, 태음경의 병이 있는 사람은 양명경으로, 또 소음경의 병이 있는 사람은 태양경으로, 태양경이 있는 사람은 소음경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음양에 어떤 대응하는 그런 경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균형이 잘 맞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도 지난 시간에 경락의 어떤 12인물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흥부는 놀부로, 놀부는 흥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선문경은 서경덕으로, 서경덕은 선문경으로, 이런 식으로 조조는 제갈공명으로, 제갈공명은 조조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대응하는 경락으로 이렇게 다스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부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 환부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를 좀 다스려줘야 된다 먼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후 좌우 반대쪽, 앞이 아프면 뒤를, 뒤가 아프면 앞에를,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을, 그 다음 반대쪽을 다스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를 만지는 게 아니라 배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장육부를. 그 다음에 장이 아프다. 그러면 허리를 풀어주고 등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장의 병과 팔꿈치, 무릎 아래쪽. 내장의 병과 팔꿈치, 무릎 아래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암침, 사암오행침에서 무릎 아래, 팔꿈치 아래에 혈들이 목화토, 금수, 금수, 목화토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는데, 그 혈들이 12경, 경락을 다 다스리고, 이 경락은 오장육부로 다스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무릎 아래, 팔꿈치 아래 혈들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오장육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에 이 원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목과 팔, 허리와 다리. 목이 아픈 사람은 팔이 땡기고 아프거든요. 이 디스크 같은 경우요. 허리도 물론 다리로 땡깁니다. 신경이 이렇게 다리 쪽으로, 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팔이 아프다 그러면 목을 보시면 되고요. 목이 아프다 그러면 팔을 보시고, 그다음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다리를 보시고요.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를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렇게 정말 아픈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움직이지 못한 쪽과 반대로 편한 쪽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편한 쪽으로 움직여 주다 보면 움직이기 불편한 쪽으로도 나중에는 편하게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움직여지기가 좀 편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 이 경락 응용 원칙에 대입하셔서 이런 음양 허시를 구분하신 다음에 여기에 수기 압 조절을 압력 가감이나 정동 변화는 이렇게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4가지 수기법만 잘 활용하셔도 웬만한 어떤 그런 가벼운 질환들은, 병들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수기법의 원리를 잘 적용을 하셔서 이런 국선도의 정기신의 원리에 입각해서 여기 우리의 무의식에 어떤 들어져 있는 응어리들을 우리 경락을 잘 다스리고 오장육부를 다스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국선도 단전 행공에서 모든 의식의 상태는 저마다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자신의 몸을 이렇게 몸과 마음의 어떤 백지 상태로 어떤 환원시켜서 심신이 통합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국선도 수기압법으로 할 수가 있겠다. 국선도 단전 행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국선도 단전 행공을 더 이해하고 국선도에 대한 어떤 신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선도 수기압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